그러니까 누진 확진자를 미분하면 일일 확진자가 되고 그쵸. 일일 확진자를 적분하면은 누적 확진자가 되는 되고.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적분으로 넘어갈게요. 적분은 아까 전에 나일강이 범람할 때 그 땅의 구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탄생했다고 하는데 현대에서는 적분이 어디에서 많이 쓰이나요? 그것도 이제 똑같은 질문이죠. 미분이 곱셈이라면 적분은 뭐 나눗셈 나눗셈 거꾸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분과 적분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미분이 쓰이는 데는 전부 다 적분이 쓰이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특별하게 적분이 쓰이는 것은 이제 어떤 작은 양들로 나누어서 그것들을 다 합산하는 이제 그런 데는 어디든지 쓰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최신 기술로 첨단 의료 분야에서 그 컴퓨터 토모그래피라는 게 있어요. 컴퓨터 C, 토모그래피 T, CT 측정을 하는데, 보통 이제 그 엑스레이라고 하면은 한쪽 방향으로 찍어서 거기에 그 단면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적분된 형태가 이 필름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것은 3차원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그 적분 값들을 구해서 그것을 거꾸로 풀어서 이제 이 단면의 분포를 알아냄으로써 어떤 암덩어리가 어디 있는지 그런 걸 알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들으면서 좀 엉뚱하게 생각이 났지만 최근에 저는 집을 봐야 돼서 집 같은 거 보면 요즘은 3D 모델링으로 해서 내가 가지 않아도 평면에서 이걸 보여주잖아요. 이 집이 그렇죠. 어떻게 생겨 있는지를. 그렇게 보여주기 위한 그 면적을 구하는 게 기본적으로 적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뭐 아주 정확하진 않은데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까 뭐 나일강 얘기도 했지만 어떤 불규칙한 그 경계를 갖는 면적을 구할 때 그냥을 못 구하니까 이것을 잘게 잘라서 기다란 사각형 또는 삼각형으로 잘라서 그것을 더한다든지, 아니면 감자 같은 것을 이렇게 감자의 부피를 구하라 그러는 거를 잘라서 그 각각의 단면들을 전부 다 더하면 그것이 이제 전체 최적이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불규칙하고 변화가 있는 것들을 다 모은 것들을 함으로써 전체 량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쵸. 그런 게 있으면 뭐 세금을 걷거나 뭐 이런 길이를 측정하거나 넓이를 측정할 때 도움이 되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이 미분과 적분의 관계가 요새 뭐 일일 확진자, 뭐 누적 확진자에서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매일 생기는 사람이 어떤 그 미분량이 되는 거고, 네. 그 매일 생기는 사람들을 쭉 다 더한 것, 이게 적분한 것이 누적 확진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진 확진자를 미분하면 일일 확진자가 되고, 그쵸. 일일 확진자를 적분하면은 누적 확진자가 되는 거죠. 네. 이게 교수님께서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같냐면, 아까 전에 저는 그 비유가 와닿는 게 미분이 곱하기라면 적분은 나누기다. 근데 곱하기와 나누기를 어디서 많이 써요? 라고 물어본다면 당황스러울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다 쓰이니까요. 그렇죠. 다 쓰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미분과 적분이 정말 다 쓰이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싶으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적분이나 미분이 실제로 쓰이는 건 문제집 말고는 아직 없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렇죠. 예. 그럴 때 생기는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좀 안타깝죠. 이게 어디다 쓰이는지도 알고 그 네. 개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히려 그 아주 지역적인 그런 문제 또는 복잡한 문제만 너무 집중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아까 전에 저는 앞에서 살짝 들었거든요. 복잡한 거와 어려운 거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와 연결해서 학생들이 미적분에 관심을 갖고 수학에 좀 더 관심을 가져서 교수님이 실제로 지도하는 학생들이 역량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아질까요? 수학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수학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좀 쉬운 것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수학은 이게 쉬운 걸 모르는 상태에서 다음 그 개념으로 넘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역사 같은 것은 그게 가능하죠. 고려 시대를 몰라도 뭐 조선 시대를 따로 배우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그거 자체로 습득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덧셈을 모르는 사람한테 곱셈을 가르치고 곱셈을 모르는 사람한테 미분을 가르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자기가 이해한 그런 개념보다 너무 어려운 개념을 배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실생활에서 필요하거나
혹은 학생이 이 정도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학습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죠. 문제가 생긴다는 그것도 문제 거죠. 생기고 그런 면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내용을 그 개념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어려운 문제를 자꾸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면 그 문제에 집중해서 그 기본적인 어떤 개념을 파악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곱셈의 개념을 없는 사람 거의 그렇죠. 뭐 없잖아요. 다 뭐 5 곱하기 3 하면은 5를 3번 더하는 개념이 곱하기 3이야. 이런 개념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123 곱하기 456이 얼마입니까? 이런 실험 문제가 나오면 그걸 틀리는 학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곱셈의 개념이 없어서 틀리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기 때문에 틀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미분이라는 것도 큰 문제들을 이렇게 막 복잡하게 만들고 꽈놓고 한 문제를 푸는 것보다 오히려 그 기본적인 개념 또 이것이 어디에 활용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이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해보고 생각도 많이 하고 하면서 그게 바탕이 있게 좀 기본이 좀 튼튼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게 어쩔 수 없이 조금 예민하지만 입시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교수님의 말씀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미분을 배워요. 혹은 곱하기를 배우면 5 더하기 5 더하기 5가 5 곱하기 3이라는 개념을 잘 알고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알면 기본적으로 이 학생은 됐는데 문제는 123 곱하기 456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곱하기의 개념을 안다고 해서 123 곱하기 456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틀리죠. 실수하고. 그렇죠. 근데 그 문제들이 쭉 깔려버리면 학생은 개념을 배우는 것과 결과물이 좀 다르고, 심지어 그 결과물이 너무 꼬여있고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에 흥미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미분은 더 하겠네요. 그러면요. 꼬기 시작하면 더 답이 한없이 없으니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학생이 수학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린 상태로 온다. 라는 거죠. 교수님은 실제로 이제 대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입시가 어느 정도 지난 학생들이잖아요. 물론 그렇죠. 학점 때문에 중요하긴 하지만 네. 고등학교만큼 성적이 민감하지 않을 수 있는데 지도해 보시면 어떤 학생이 잘하나요? 근데 이제 조금 그것도 안타까운 것이 네. 고등학교 3년, 중학교 3년 오랜 시간 청소년 시절 동안 공부 학습 방법이 그런 식으로 좀 굳어져 버려갖고 대학교 와서도 야 이제 대학교 왔으니까 진짜 공부 좀 하자라고 해도 그 방식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점은 높은데 관심은 낮을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예. 그리고 자기 공부하는 것에 대한 흥미도 별로 못 느끼고 그런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아,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드리면 소수의 학생은 흥미를 유지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런 학생들은 뭐가 다른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커다란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작은 어떤 그 깨달음, 어떤 지적 희열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좋거든요. 물론 처음 공부할 때는 다 어렵죠. 뭐 보면은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그것을 조그만 거라도 하나 알았을 때 그 기쁨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면은 또 자꾸 하고 그러다 보면 잘하면 또 점점 그게 재밌어지면서 잘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꾸 쉬운 걸 하라는 얘기죠. 자꾸 그래서 그 재미를 느끼지 못하면 그냥 암기하고 그냥 반복적인 작업하고 하는 것으로는 오히려 흥미를 끊어버리는 그런 그 역할을 하더라고요. 아, 제가 이제 실은 어저께 수업하던 거랑 비슷한데, 중학교 문제를 풀면 제가 했던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깔끔하게 알면 그 딱 떨어지는 맛이 있어서 그럼요. 네. 그래도 좀 재밌는데, 그렇죠. 제가 학생들에게 뭐가 최악이냐고 이야기를 한다면 애매하게 아는 거예요. 애매하게 알아서 애매하게 풀어서 정답을 맞추면 이게 내가 잘 알지 못해서 푼 거 알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쌓여버리면 점수가 애매하고 흥미도가 애매한데, 맞아요. 네. 그 학생을 다시 바꾸려고 하면 네.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가르쳐야 힘들어요. 하거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랑 비슷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쉬운 과제를 통해서 완결성을 높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명확히 알고 있어라는 그 작은 깨달음이 쌓여야 실력이 쌓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는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그 기본적으로. 과목에서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수학에서는 그 암기하고 뭐 그런 반복적인 활동이 오히려 자기 수학 실력을 늘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슬픈 게 그런 스킬을 많이 배우면 성적이 올라요. 근데 그 지금의 오른 성적이 장기적으로 그 학생의 실력 향상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놓기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고 맞아. 이거를 잡아서 완성한 끝에는 실력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게 약간 딜레마입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게 실력하고 결과는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력이 좋다고 해서 성과가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성과가 좋다고 해서 다 실력이 있는 건 아닌데 이게 다 평가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경향이 흐르는 것 같은 거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교수님 같이 이렇게 본질적으로 미적분의 즐거운 거고 실제로 쓰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많아져야 그래도 주의 환기가 되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조금 더 힘이 되지 그렇습니다.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이 그래서 쓸모라는 이야기 때문에 이 책을 쓰신 거죠? 그렇죠. 예. 제가 뭐 미적분 전공한 것도 아니지만 항상 미적분을 쓰니까 그 쓸모가 굉장히 많다. 좀 그런 걸 알리고 싶어서 썼죠. 여러분들 이게 되게 귀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모든 책이나 결과물이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여기 있는 교수님도 의도를 가지고 이 책을 쓴 건데 이 교수님의 의도는 미적분이 너무 죽어있는 지식으로 활용이 되니까 살아있는 거고 실제로 쓰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셔서 이 책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뉘앙스를 파악하신다면 자녀들에게 조금 더 살아있는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저희들 구독자분들에게 네. 교육을 실제로 시키고 계시는 학생과 학부모님이거든요.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그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부한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왜 배우는지 모르고 그러면 더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고3 아주 입시를 앞두고서는 지금 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방식이 2년, 3년 이어지면은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3이 되기 전까지는 좀 더 기본적인 것에 학생이 그 과목에 대해서 어떤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훨씬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문제풀이 뭐 이런 거에서 조금 벗어나서 뭔가 그 배움의 즐거움, 깨달음의 희열 이런 것을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들으니까 저희 채널의 컨셉하고 비슷하죠. 이 교수님께서 저는 들으면서 생각한 게 여러분들한테 거짓말을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정말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쳐본 교수님이 진짜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린 거면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좀 기본과 개념을 충실히 하고 낮은 과제로 완성도를 높여서 지적 희열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신다면 오늘의 이 영상이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생기면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희들은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